천무를 군단급에서 사단급, 여단급, 해병대대 대급까지 배치해야 한다. 포방부는 아직도 배고프다 근데 공군에게 조금은 양보하자 FA50 추가 도입이 시급하다. 무슨 이유로 네티즌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댓글을 달았을까요? 한번 같이 봅시다. 미국이 지원한 HIMARS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말도 안 되는 전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가 HIMARS를 이용해 파괴한 러시아 군사 시설만 무려 200곳이 넘습니다. 전과만 보면 마치 미국이 HIMARS를 수백 대라도 지원한 것 같지만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HIMARS는 고작 12대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적은 수량으로 이 정도의 전과를 올렸다는 것은 그만큼 HIMARS의 위력이 정말 엄청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왜 우크라이나가 올여름을 러시아의 마지막 여름으로 만들어주겠다며 자신했는지 단번에 이해가 될 정도인데요. 실제로 전 세계 언론과 군사 전문가도 HIMARS의 위력을 집중 조명하며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HIMARS의 위력에 유독 심드렁한 반응을 보이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자타 국민 화력 덕후인 대한민국이 HIMARS에 무관심하다는 건 상당히 의외인데요. 하지만 그 속내를 알고 보면 이는 당연한 일입니다. 이미 우리는 감히 HIMARS와 비교하는 게 불가능한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천무가 HIMARS보다 강력한 무기 체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애초에 HIMARS는 천무와 동급인 M270의 경량화 버전입니다. 발사대를 절반으로 줄이고 무한궤도 대신 차륜형으로 변경하면서 무게를 극한으로 줄여 기동력을 확보한 개량형인데요. 즉 M270의 경량화 버전인 HIMARS는 대한민국의 천무와는 이미 체급부터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단순히 생각해봐도 같은 구경이라면 한 번에 발사할 수 있는 로켓탄부터가 벌써 2배 차이입니다. 게다가 천무는 같은 차륜형임에도 아웃트리거를 탑재해 반동을 최소화했지만 HIMARS는 아웃트리거가 없어 측면 발사 시 차체가 매우 크게 흔들립니다. 이는 유도 로켓탄을 사용한다면 큰 차이가 아니지만 비유도 로켓탄을 사용한다면 명중률에 있어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한마디로 만약 하나의 다연장 로켓만 골라야 한다면 HIMARS는 절대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고려하면 HIMARS는 최선의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건 타국에서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화력 지원 무기입니다. 그런데 HIMARS는 타국에서 공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다연장 로켓입니다. 우선 M270은 무게와 차체 때문에 항공 수송이 불가능하지만 HIMARS는 태생부터 항공 수송을 위해 개발됐습니다. 다시 말해 HIMARS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다연장 로켓인 셈입니다. 게다가 적은 수량으로 넓은 전장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빠른 이동 속도가 필수적입니다. HIMARS는 차륜형을 선택함으로써 산악지대나 열망한 환경에서의 기동성을 포기한 대신 포장된 도로나 개활지에서는 최대 시속 85km로 빠른 이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런 우수한 기동력은 포병 전술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히트앤드런에도 최적화되어 있는데요. 발사 포인트에 탄알집 역할을 하는 로켓 포드를 내려놓고 이동하면 뒤따라온 HIMARS가 차체에 탑재된 크레인으로 로켓을 재장전하고 러시아 군사시설을 타격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 탄약 보급 차량은 다음 발사 포인트로 가서 다음 로켓 포드를 준비하면서 HIMARS가 한자리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이런 방식으로 초장거리에서 주요 군사시설을 파괴하고 반격당하기 전에 자리를 이탈하면서 러시아군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는 이미 6대 이상의 HIMARS를 파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어떻게든 자신들의 전과를 부풀리고자 하는 선동에 불과하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런 조망한 모습이 세계 2위 군사 대국이라고 떠펑거리던 러시아의 실체라는 게 참 어이없는데요. 하지만 러시아가 처음부터 이 모양 이 꼴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에는 다연장 로켓이라고 하면 소련을 떠올릴 정도로 강력한 포병 전력을 구사했을 정도입니다. 현대적인 다연장 로켓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소련의 BM-13 카투사기 때문입니다. 비록 카투사는 트럭에 로켓 포대를 엎는 수준의 단순한 체계였지만 나치 독일에서 소련을 구한 3대 무기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포병을 전장의 신이라고 생각하던 스탈린은 카투사를 무려 1만 대나 생산해 보유했습니다. 아무리 소련이라고 해도 정말 무식하게 많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소련이 카투사를 이렇게까지 많이 보유했던 이유는 소련의 다연장 로켓이 정확도보다는 물량으로 승부를 보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소련에는 로켓의 유도 기능을 넣을 기술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카투사 한 대당 최대 48개의 발사관을 탑재할 수 있어서 정확도는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요. 말 그대로 해당 지역을 초토화하는 작전으로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한 마리 얼씬거리지 못하는 평탄화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카투사 4대가 7에서 10초간 로켓을 발사하는 것만으로도 40만 평방미터에 무려 435톤의 고폭탄을 쏟아부을 수 있을 정도였는데요. 더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광화문 광장 10배 넓이의 전장을 고작 10초 만에 초토화할 수 있는 화력입니다. 이 정도면 동시대 재래식 화포 72대와 비슷한 수준의 파괴력입니다. 카투사의 이런 압도적인 파괴력은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들을 끌어당기기 충분했는데요. 심지어 6.9 25전쟁에도 투입되어 우리 국토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때 카투사의 효과를 체험한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에도 비대칭 전력인 미사일과 함께 다연장 로켓에 엄청난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현대에도 북한의 무력 도발에 주로 사용되는 게 이런 다연장 로켓을 뜻하는 방사포, 장사정포인 이유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1980년대 후반에 이미 240mm 다연장 로켓인 M1985와 M1991을 300여 대 이상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현재도 약 1000여 대 이상의 다연장 로켓이 DMZ를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고 그중 수도권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무려 340여 대 이상입니다. 이 정도면 웬만한 도시는 단 수분 만에 평탄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이 때문에 우리 국방부 관계자는 만약 340여 대의 1다연장 로켓이 모두 정상 가동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1시간에 최대 1만 발 이상의 로켓을 발사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하면 북한이 서울 불바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대방사포 전력을 육성함과 동시에 북한의 무력 도발을 철저히 응징할 수 있는 강력한 전력을 확충 중인 것인데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1981년이 되어서야 자체 기술력으로 K136주릉 다연장 로켓을 보유할 수 있었습니다. 기껏해야 130mm 로켓 36발을 탑재할 수 있는 주릉으로 북한의 다연장 로켓을 상대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게다가 우리 군의 주릉 보유량은 156대에 불과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1000대가 넘는 다연장 로켓을 보유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한국의 전력은 말도 만 나올 정도로 적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국민을 굶겨 죽여가면서까지 모든 예산을 비대칭 전력에 쏟아붓는 북한을 대한민국이 보유량으로 경쟁할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결국 우리 군은 압도적인 질적 우위로 북한의 화력을 상대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이런 이야기가 무색할 정도로 현재의 한국은 압도적인 화력과 기술력으로 북한을 압도하고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당시 우리 군의 기술력으로는 도저히 질적 우위를 선점할 수 없었습니다. 애초에 북한에는 소련이라는 든든한 후원국이 있었고 현재까지도 북한이 보유한 대부분의 다연장 로켓은 소련의 기술을 카피한 열화 복제판입니다. 하지만 한국에게는 외산 무기를 수입하고 기술을 배우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한국은 1998년부터 미국의 M270을 58대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종의 궁여지책이나 다름없었지만 유일한 선택지였습니다. M270MLRS는 단 1대로도 155mm 곡사포 18문과 동일한 엄청난 화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두 개의 포드에 각 한 개씩 ATACMS를 장착할 수 있었습니다. 즉 구경만 610mm에 달하고 최대 사거리는
무려 300km인 전술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었는데요. 이 정도면 북한에 비해 질적 우위를 선점할 수 있었지만 문제는 역시 수량이었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어찌어찌 막아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러시아와 중국까지 생각한다면 M270과 주롱으로는 한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다연장 로켓을 한국의 기술력으로 자체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됐는데요. 당시 우리 군의 필요사항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M270과 동급의 성능을 갖춰야 하고 비축해둔 주롱과 M270의 로켓탄을 모두 사용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다연장 로켓을 개발하더라도 당장 사용할 로켓탄이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그동안 우리의 개발 전적이라곤 주롱이 전부였고 M270은 다름 아닌 미국이 개발한 현존하는 최고의 다연장 로켓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도전 정신은 또 한 번 전설을 만들어냈습니다. 2009년부터 개발에 착수해 고작 4년 만에 개발에 성공했고 2015년부터 국산 다연장 로켓의 실전 배치를 시작한 건데요. 그것이 바로 K239 천무입니다. 천무는 군의 개발 요구에 맞게 M270과 마찬가지로 2개의 로켓 포드를 탑재하고 있고 동급의 화력을 갖췄는데요. 230mm 무유도 로켓과 239mm 유도 로켓을 12발씩 탑재할 수 있으며 특히 유도 로켓의 고폭탄두는 60cm 이상의 콘크리트 범안은 파괴할 정도로 강력한 파괴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천무는 주롱의 130mm, 131mm 로켓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준 사거리는 각각 23km, 36km로 짧은 편이지만 각 포드 1개당 20발의 로켓을 탑재할 수 있어 한 번에 무려 40발의 로켓을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강철비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데요. 그런데 천무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오히려 미국의 M270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천무는 차륜형 차체를 기본으로 갖췄습니다. 그리고 이 덕에 천무의 최대 속도는 무려 시속 80km에 달하는데요. 이는 비교적 후방에서 화력 지원을 전개하는 다연장 로켓에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압도적인 기동력과 한국 특유의 교통망을 이용해 적은 보유량으로도 상당히 넓은 작전을 커버할 수 있고 적의 반격에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산화를 통해 천무의 보유량은 이미 270여 대를 넘었기 때문에 북한의 다연장 로켓 기지 등 주요 군사시설을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존 M270에서 180초 이상 걸리던 재장전 시간을 160초로 단축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언뜻 20초라는 시간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전장에서의 20초는 병사의 생사를 결정지을 정도로 막대한 시간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우리의 힘으로 북한과의 대결에서 질적 우위를 달성하게 됐습니다. 필요보다 우리의 생존을 위해 개발된 무기에 가까웠습니다. 만약 우리가 천무를 개발하지 못했다면 지상군의 안보 공백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졌을 것이고 북한의 무력 도발은 단순한 도발로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 어떤 적도 단번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는 강군이 됐습니다.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미군이 러시아 군의 위치를 정확하고 빠르게 지원해주기 믿기 어려운 성과가 가능한 것이죠. 최첨단 감시체계가 있어야 하이마스의 정밀 타격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 무서운 것은 미국의 감시체계입니다. 대한민국이 부족한 것도 최첨단 감시체계이고요. 이런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천문학적인 세금이 들어갑니다. M270의 경우 C-17에 실을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미국의 경우 C-130계열 기체만 그 운용수가 1000여 대가 넘기 때문에 겨우 M270몇 대를 C-17 가지고 옮기느니 차라리 C-130에 넣어 옮길 수 있는 발사 차량을 만드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했겠죠. 제가 보기에도 그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미국같이 특수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얘기겠죠.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